전두방송. 전두환 12.12 전두환 장군이 12월 12일을 끝내고 79년도 12월 12일 아닙니까, 그죠? 예. 80년 초에 뭐 창당 작업을 했다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거부터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여론조사에 대한 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이후에 2월 달에 전 대통령이 정호영 장군 보고 그 허씨들이 제 아들이 뭐 당을 만든다는데 이제 그때는 왜냐면 김종필 씨가 나는 여당이 아니고 이제 야당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때야 1월 달이. 그러니까 이제 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허씨들이 이제 당을 만들려고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돈 구해 보시오가 아니고 정호영 장군 보고 그 쟤들이 당을 만드는데 뭐 돈이 한 200~300억 필요한 모양인데 어디 당신 돈 좀 구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의중을 떠보더라는 거야. 80년 1월 달에 2월 달에. 2월 달에 1월 달에는 이제 10월 그 여론조사 보고 한 다음이고 1월 달에 여론조사 보고 한 거고 2월 달에 이제 창당 자금을 전 대통령이 정호영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 장군이 와서 나보고 야 뭐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뭐 돈 좀 낼 만한 사람이 있나? 이래서 내가 돈 내는 사람은 내가 있는데 이 말을 정당 자금으로 돈을 얘기할 때는 사령관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사령관이 전두환 대통령한테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 받는 게 그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야. 한 200억 돈이 필요한데 좀 구할 수 있겠냐 돈 구할 수 있겠냐 물으니까 정 장군이 나한테 보안반장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대. 그렇지. 본인이 하지 왜 보안반장한테 뭐. 그때는 자기는 대구서 와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인데 뭐 대구서 온 지가 한 달, 2달 됐대는요. 그건 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보안반장인데 대의를 그렇게 신임을 해가지고. 대의뿐만 아니라 나는 자기 보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뭐 큰일을 하니까 수준이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여튼 사람을 구할 테니까 돈 얘기는 사령관이 직접 하십시오. 그걸 하자. 이래가지고 사람을 이제 면접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에 허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있던 허만기 의원을 만났어. 허만기 의원. 예, 지금 살아 계셔. 예, 지금 통해. 근데 이제 허만기 의원한테 내가 얘기를 지금 김종필 씨가 여당을 해야 되는데 야당하기로 해버려서 여당이 없다. 김종필 씨가 이제 전두환을 견제했구만. 어떤 뭐 전종필 씨가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가 스스로 야당한다고 선언했어. 그러면 여당이 없으니까 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 지금 여당을 하나 만드는데 좀 자금을 대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대뜸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가 만났냐면 박보희 씨를 내가 한 2번 만나고 정호영 장관하고 한 3번 만나고 한 5번 만났어. 박보희 씨하고. 박보희가 육군 소령 출신이야. 박보희가 육군 소령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세계일보 사장하고 있어. 세계일보 사장. 그 문선명 밑에서. 문선명. 그러니까 문선명 재단이네. 문선명 재단에 이제 돈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박보희 씨가 정장군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나보고 국가관이 또 좋아. 그 군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형동생 이렇게 얘기하다가 박보희 씨가 100억을 내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 그 박보희 씨한테서 100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건설업자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큰 업체가 라이프 주택이었어. 뭐 잠실이고 여의도고 라이프 주택 대단했잖아. 그 라이프 주택에 존혜벽 회장이 있는데 나하고 친했어. 그래서 존혜벽 회장님 보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자금 여력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 한 50억 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정호영 장군하고 또 만나가지고 정호영 장군이 돈 얘기를 해서 50억 내겠다 약속을 받아. 그 다음에 또 내 친구인 신원통상 박성철 사장이라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김대중이가 72년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공보비서를 했어. 감시 대상자인데 내 친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장하고 협의해서 그 친구를 사실은 감시를 하고 있던 상태인데 이 친구한테 그 정치성이 있으니까 너 뭐 자금 좀 돌아가냐 그랬더니 정 장관 만나가지고 30억을 약속을 했어.
그 180억이 모였잖아. 그래서 내가 정에다가 180억을 누가 전화번호 쓰고 언제 어디 쓰고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온다는 거 다 써서 이 보고서를 하나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정원 장군을 주면서 요거는 꼭 전두환 사령관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거를 허화평이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허화평이는 이미 그때 정당 자금을 딴 데서 80억을 받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 박정희 대통령 조카는 박재홍 씨가 여의도에 있는 빌딩을 팔아서 80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허화평에 들어간 정치 자금이다라는 루머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호영 장관한테 지금 이미 다른 데서 돈을 모았다는 얘기가 있으니 이 돈을 쓰고 안 쓰고는 요구한 전 대통령을 줘가지고 전 대통령이 그거를 허화평한테 지시해야지. 정사령관이 허화평이 갖다 주고 돈 갖다 써라 하면 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니 꼭 전두환 대통령을 드리세요. 내가 친신당부해서 보고서 써줬어. 정 장군이 알았어 그래 갈게. 이랬더니 아침에 갈 때 줬는데 오후 3시쯤 들어왔는데 내가 사령관님 그 자금 쪽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전두환 장군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막 잊어버리고 나오다가 그냥 허화평이 있길래 너 돈 갖다 써라 하고 줬어. 그러는 거야. 허화평한테 줘버리고. 허화평이 그걸 준 거야. 그럼 허화평이 절대 그 돈 안 써. 정호이가 소개한 돈 쓸 리도 없고 허화평한테 돈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정보만 노출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아닌 한 3시간쯤 되니까 박보이가 쫓아와서 습전사령부까지 그 장지동 쫓아와서 급히 그 어디 왔습니까? 그랬더니 허화평이 줬다는 소리 듣고 한 3시간 후에 박보이 씨가 천원동까지 찾아왔으니까 급하게 온 거죠. 그래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말이야 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고 정국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100억 준다는 얘기는 했는데 왜 100억 준다는 나를 내일 10시까지 출국을 하려고 허화평이가 전화가 왔다. 그 나를 지금 돈도 안 주고 날 잡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박보희 씨 얘기야.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박보희 허화평이는 그 돈을 쓸 생각이 없는 거야.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정호영이가 소개한 박보희 돈을 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박보희 보고 너 임마 당장 10시까지 출국해. 안 그러면 잡아야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박영 돈을 내겠다고 돈이 써지면 충신이야. 내겠다고 제안했는데 안 써지면 역적으로 몰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호영 장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억이 있어도 박보희가 낸다는 돈, 정호영이 통해서 들어온 돈, 김충립이가 써서 들어온 돈을 그 자금으로 안 써. 비밀리에 자기 자금을 쓰지. 그러니까 이거는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노출된 자금 안 쓴다. 출치뿐 아니라 또 출치가 이게 통일교고 정호이가 추천한 돈을 허약하게 쓸 리가 없는 거야. 누구 얼마 돈 그러면 비밀이야. 돈을 그러면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약점 대표. 하면 알고 있는 게 정호이 알지, 내 알지, 전두환이 알지, 그또 험한기 알지, 네다섯이면 알잖아. 그러니까 허화평이는 어떤 돈이 필요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지한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노출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 이제 얘기를 딱 판단해 보니까 이제 이런 틀린 거야. 그래서 수습을 하는 단계에서 정 장군한테 자 사령관님 이제는 수습을 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특정 사령관한테 내가 여기 그 박보희가 우리 방에 와 있어 내 방으로 찾아왔으니까 나 이거 어떻게 살려달라 이거야. 내가 돈 낸다는 거 잘못인데 내가 지금 역적으로 몰린 것 같다. 그게 날 살려달라 이렇게 박보희가 요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내가 정호영한테 협조한다 그랬다 뿐인데 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 막 불평을 하고 막 난리야. 그 박보희 씨도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그래 이제 정 장군하고 해결책을 의논하면서 정 장군한테 사령관님 이제 수습해야 됩니다. 돈 이거는 끝난 얘기고 수습을 하는데 허화평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는 전두환 씨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냥 덮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랬더니 정훈이 씨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 그 말 못하겠대.
허평이 전화 못 한대. 그러면 전두환 장군에게 전화를 하세요. 내가 당신 말 듣고 180억을 모아가지고 허평이를 줬는데 오히려 돈 낸다는 놈을 지금 범죄자로 몰고 출국을 요구하고 이러니 그 수습을 해야 안 됩니까? 하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돈을 거다 준 건 알고 이제 주겠다 약속만 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허화평이는 상당한다는 그게 비밀이야. 그게 누설된 것이 지금 딱 겁이 나는 거야. 허화평이는 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 50 기획설이 나오는 거야. 정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당을 만든다는 정보가 나갔으니까 큰일 난 거지. 허화평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정호영 씨가 그 얘기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이거는 지금 당의 자금을 극비리 모아가서 시도새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전 장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정호영 씨가 그 얘기 듣더니 아니 전두환한테 전화는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 네가 그냥 그 사람을 허화평이 말대로 출국시켜라. 그러니 내가 볼 때 어떻게 되겠어 내 입장이. 그래서 내가 이제 박보희 씨한테 일단 돌아가시고 내일 10시에 출국하는 걸 준비를 하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그 7시에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죠. 그랬더니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한남동에 그 당시에 국일관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 그 높은데 그 호텔 옆에 7시에 날 그 국일관에서 만나재. 그래서 내가 갔어. 출근하기 전에 가서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이제는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숨을 탁 쉬면서 오케이 나가겠죠. 그날 공항으로 가서 그 사람이 출국을 했어. 박보희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일단 상당 자금에 대해서는 정호이나 내가 누구도 입을 안 떼어. 그리고 아마 박보희 존해비가 50억 박성재 30억 쓴 것도 허화평이가 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건 나갔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박보희를 지금 혼을 냈기 때문에 50억 내서 30억 내서 입 다 다물고 그 사람 같은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일단 정호영이는 허화평이한테 한 말 얻어맞은 거지. 응? 그러니까 정호영이는 1월 달에 12월 날 허삼수한테 혼났잖아. 왜 김호랑이를 부대장을 하고 국립묘지에 보내느냐. 뭐 중령 추수하고. 그 다음에 최지창이를 나무래냐. 김영이 다 건의해서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두가 다 허화평이는 내가 주도기. 내가 다 했다고 보는 거야. 허화평은 내가 다 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돈 문제, 창당 문제도 그랬죠. 그렇지. 그런데 그때 내가 사령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령관님,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당도 얘기하고 다 됐는데,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려면 중정을 잡아야 합니다. 정치권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돈을 잡아야 합니다. 중정에는 무한대의 돈이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필요한 돈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가 쓸 수 있는 자금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을 하면 1,000억이고 2,000억이 갖다 쓸 수 있을 텐데 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랬더니 정 장군이 알았다 이러더니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정 장군이 전두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안 했다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돈은 180원 안 썼지만은 정호영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내가 중정부장을 하면 대통령이 되는 정치권을 잡고 그 중앙정보부장 서류를 몇 월 달에 했죠? 4월 14일에 신현학 부총리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면서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로비를 하고 다녔어. 그래서 정작 받은 건 4월 14일에 임명을 받아. 자, 4월 달에. 3월 달에 정호영 여기 창당장이 끝나고 이제 정호영 장군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권을 잡으려면 중앙정보부장을 하면 정치 세력을 다 장악할 수 있고 이제 자금도 더
국가자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 정의용 김영이 알았죠. 내가 정의용 장군한테 얘기했는데 아. 정의용 장군은 김영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기 좋아? 아는 게 많지 나. 아는 게 많지. 돈을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의용 장군 성품이 음. 정치하는 걸 반대해. 음. 군인이 정치하는 거 대통령 되는 거 안 돼. 진심으로 반대해.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부당해가지고 이렇게 음모화식으로 해서 정권 잡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볼 땐 전두환한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정 장군 스스로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얘기 안 한다. 그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다. 이랬으니까 전두환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3월 달부터 전두환 사령관이 총리, 신원학 총리, 대통령을 해서 중정부장은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로비를 하고 다녀. 그래갖고 신현학이는 딴 사람, 전두환이 하고 딴 사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보고도 신현학이가 당신은 중정부장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미 8군에서도 전두환이가 부안사령관으로 중정부장 가면 안 돼. 하고 막 미 대사가 또 압력을 넣고 그런데도 전 대통령은 내가 해야 됩니다고 주장을 해. 그래가지고 최규하가 임명을 해버렸어. 근데 그동안에 3월 달에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니야. 물론 압력을 넣었지. 내가 해야 된다고. 나도 그런데 이제 허삼수가 그 당시에는 중정부장이야. 어? 허삼수가 합수부에서 중동 감독관으로 나와 있었어. 아, 중정 담당. 합수부에서 중정 담당 감독관. 최예섭 씨가 11령 나가고 나서는 중정 통제관. 최예섭 장군이 배섭 장군을 중정의 통제관으로 넣었다가 12.12가 끝나니까 허삼수를 보냈으면 이거는 감독관이야. 그러니까 지금 허삼수가 중정 부장을 하고 있을 때야. 그러다가 4월 14일에 서리로 바뀌면서 전두환이가 부장이 되는 거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스템이야. 그때에 허삼수가 중정의 감독관 할 때 사실상 중앙정부부장 부장을 했지. 대리지. 대리를 했지. 대행인 응.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후에 5.18 나고 나서 현지 조사도 다 전두환이 사령관이지만 허삼수가 해서 한 거야.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때 허삼수가 뭘 했냐 하면 허문도라는 인물을 중정부장 비서실장으로 데려와. 허삼수가 허문도를 데려와. 허문도는 어떤 인물이냐? 부산고등학교 허삼수하고 동기야. 허문도는 나 잘 모르는 사람. 근데 허문도가 이제 허삼수 화병을 제껴놓고 근데 전두환이 군 출신이 아니잖아. 군 출신이 아니야. 기자 출신이야.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일본 파견다 일본에 주재도 하고 있었고 하여튼 그 기자인데 정치성이 강하고 똑똑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오. 전두환 대통령이 허삼수 화병을 82년도에 물리쳐버리고 그 허문도를 끝내 데리고 있었어. 장관까지 시키고 공범이. 근데 허문도가 뭐 진짜 그는 물건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히틀러의 괴벨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히틀러가 독일 정권 만들 때 괴벨스라는 그 보좌관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전두환의 괴벨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딱 오더니 필전사에 사령관한테 막 접근을 하더라고. 그 나는 그 보좌관을 있으니까 내가 딱 통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딱 보니 이거 인물이 하나, 명함이 하나 왔네 이래 된 거야. 이게 딱 오더니 언론 통폐합이라는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언론 통폐합 주도가 됐고. 그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언론 통폐합. 정호영 사령관한테 이야기하는 아니 허문도가 정호영 사령관한테 언론 통폐합 법을 가지고 왔어. 내가 이렇게 특정 사령관한테. PR하려고. 특정 사령관한테는 보여줄 필요도 없는데 지가 전두환이 2인자가 정호영이 같으니까 정호영한테서 자기 PR하러 온 거야. 언론 통폐합 법을 가지고 왔어. 자기 2인자다 생각하고. 그러더니 근데 정 장군이 나보고 어이 김 실장 이거 같이 들어. 당신은 정보통이고 이런 거 다 잘 알잖아. 들어. 들어보니까 이게 그 법이 1도에 하나씩 둔다 뭐 된다 퇴직하고 진짜 악법을 만들어 왔더라고. 그래서 정 장군이 나보고 어이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20년 후퇴시키는 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호영 사령관하고 둘이 다 잘 맞았네. 잘 맞은 정도가 정호영 장군이 내나 그때 당시 같이 모든 걸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정호영 장군이 그날 일정을 나갈 때 메모지 써서 어디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얘기하고 발언이 이런 거 하세요까지 다 써줘. 아침에 나갈 때 그냥 그 차에 가면서 그거 보고 회의 참석하고 5.17 때도 자기 가서 발언하니까 내가 다 써줘. 그 정도로 내가 보좌역을 잘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허문도가 딱 처음에 고개를 때는 창조적 민주주의라는 지 논문을 가져와서 정호영한테 비하하더라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언론 통폐합을 가져왔어. 그래서 정 장군이 그걸 보더니 어이 허문도하고 허문도한테 묻더라고. 허문도 보고 아니 이거 지금 법이 지금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고 이제 김 실장이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인데 이 법을 새로 만드시오. 그리고 김 실장 허문도 실장을 좀 도와줘. 그러니까 허문도가 있다가 지금 저하고 같이 갑시다. 가가지고 법을 새로 만들죠. 어디로 가자고? 중정으로? 중정으로. 그래 허문도 차를 타고 간 것이 그 시청 앞에 플라자 호텔에 갔어. 그래 플라자 호텔에 가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방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 그때 허문도가 그 사람들 그것들이 플라자 호텔에 캠프를 차려놓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허문도가 나보고 저 잠깐 앉아 계세요. 내 방 하나 만들어 놓게 올게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법을 지하고 나하고 작업할 방을 만들어 준대. 방 하나 빌리겠지.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허삼수가 전화 왔어. 야 김충민 너 지금 어디 있냐? 근데 그 빌딩에 있어. 그 플라자에 허삼수가 와 있은 거야. 그 허문도가 딱 가가지고 나 김충민하고 같이 왔는데 정호영 장관이 법을 새로 고치라 그래서 지금 내 법을 고치려고 김춘영하고 같이 왔다. 이러니까 허삼수가 나 전화한 거야.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래서 여기 플라자 호텔 로비에 있습니다. 그거 왜 왔어? 아니 사령관 지시로 허문도와 같이 언론 통폐합을 선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허삼수가 하는 말이 자식이 정신 나간 놈이구만. 너 지금 직무유기야. 근무직 이탈로 막 잡아야겠어. 그냥 빨리 그대로 돌아가. 이래. 그래서 내가 이거 사령관님 지시고 이거 같은 서울 시내인데 무슨 위수지 이탈입니까? 그리고 법이 그게 아주 악법이고 잘못됐던데 새로 고치라는데 그건 고치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자식이 정신없어. 난 정호회가 뭔데 언론법에 관여를 해? 특정사령관이 뭐 사실은 아무 관계 없지.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저 허문도 씨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정 장군이 나보고 보완하라 그래서 왔는 거지요. 그랬더니 정호회한테 가서 전해. 그따위 소리 하면 그냥 안 둔다고 말해. 허삼수가. 그리고 너는 인마 즉각 돌아가. 이 자식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차 타고 허문도 차 타고 갔다가 한 10분 있다가 허삼수한테 혼나고 부대에 돌아왔어. 와가지고 내가 정호영한테 보고를 하는데 허삼수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야. 정호영 씨가 허삼수가 뭘 하는지 물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법은 허문도가 주도하고 허삼수하고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끼어든다 그러니까 뭐 불칼같이 화를 내면서 잡아 연다 그러고 근무지 이탈로 체포한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쫓겨왔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허삼수 얘기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정호영 장군이 언론 통배 이런 거 거들고 딴짓하면 그냥 안 준다고 합니다. 그걸 또 정호영한테 전했어. 그러니까 정호영 장군이 자식들 이제 이래 된 거야. 그것이 언론 통폐합이고 그때부터 허문도가 특전사에 일본에 있는 언론인 정치를 불러다가 특전사에 와서 견학을 시켜. 그게 뭐냐면 대통령 만드는 공작을 하는 거야. 일본을 통해서 일본 신문에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된다고 매방 신문에 난 걸 그놈을 국내로 퍼올라내기 시작한 게 허문도야. 그게 이제 집권 시나리오. 정호영이가 정당 창당 작업할 때 이제 그 자금 우리 김영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제 정당 창당에 들통이 났네. 그렇지. 집권 시나리오가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지. 들통나 저 여론조사할 때 들통나고. 들통나고. 자금 때문에 들통나고. 그다음에 중정부장하면서 중정부장하면서 또 들통나고. 언론 통폐합하면서 들통나고. 그다음에 5.18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구나. 그래서 언론 통폐합까지 하는 과정에서 언론 통폐합 과정은 어떻게 통폐합을 했어요? 언론 통폐합은
그걸 보완을 한 사람이 허문도야. 허문도가 허문도가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렇지. 지가 언론인 재직자 몇백 명 잘라내고 언론을 새로 만들고 정권을 만들려면 언론을 축소시키고 우리가 활용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홍보한다는 것 독일의 괴멜스의 사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보니까 무식하게 했다. 왜냐하면은 무식한 정도가 아니야. 그는 원래 악법이야. 요즘 같으면은 뭐 신문들 꼼짝만 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왜 그렇게 어렵게? 그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했어. 요즘 언론도 꼼짝 안 하던데. 근데 허문도가 한 거는 하지. 언론 통폐합을 만들어가지고 11월 때 언론인 해직하고 완전 뒤바꾸잖아. 그거는 정호회가 정반대하던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집행을 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 허문도에 의해서. 그때 허문대가 둘째 작업이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 말을 K2 공작을 해. 그 K2 공작은 뭐냐면 일본 언론과 일본 정계를 통해서 북괴가 내려오는데 한국은 위태하다. 한국 정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일본 언론과 일본 정치권을 동원해서 한국의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압박을 넣어. 그것이 허문도의 작업이야. 그 허문도라는 사람이 이때 나타나서 이제 그 하나는 언론 통폐합을 하고 그 11월에 다 해가지고 언론 통합 다 됐잖아.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만드는데 허문도가 결정적인 조언을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끝날 때까지 허문도는 전 대통령을 보좌를 해. 그게 그러니까 허삼수 허문도를 둘 합친 일보다도 허문도가 전 대통령은 더 중요한 일을 한다. 괴벨스가 맞구나. 그렇지. 히틀러의 괴벨스가 그래서 허문도가 죽었을 때에 이제 그 인터넷에 젊은데 죽었네. 빨리 죽었네. 빨리 죽은 거 아니지. 그것도 뭐 장관까지 하고 다 87년 그 후에 한참 후에 죽었어. 허문도가 우리보다 나이 비슷할 텐데. 아니야. 허삼도 같아. 그러니까 우리보다가 한 4살 많겠네. 나보다 7살이니까 우리 박영보다 5살 많아. 그럼 80한 서너 밖에 안 되는데 왜 언제 죽었어? 죽은 지가 한 7, 8년 됐고요. 어릴 때 죽어서 그래서 이제 그 허문도에 대한 글을 내가 쓴 게 많이 있어. 근데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허문도에 대한 글을 올렸어. 나는 언론 통폐, 언론을 수백 명을 박살내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너희 무덤에 침을 뱉지. 너희 무덤은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 침을 뱉지. 너를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그 후에 처벌받은 거 있어요? 처벌 안 받았지. 전두환이한테 나중에 A급이. 아니 그 새로 정권 다 바뀌고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예전에 죽었으니까.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죽은 거야? 김영삼 대통령이 전에 죽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여튼 그건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두환이든 허문도가 요즘에 있는 민정기처럼 핵심 인물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커.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난 몰라. 그건 박영은 그런데 관심 없으면 모르지만 나는 특전사 반장하면서 5.18 때 이거까지 그 위에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를 내가 이제 패도로 보고 있는 사람 아니야. 난 조갑제하고 비슷해. 아 그래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모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조갑제하고 같은데 조갑제는 그 당시에 허삼수, 허합병 그것하고 친해서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는 지식이고 기자 출신으로 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다 터득해도 보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산 지식이고 증거가 분명하고 그래서 주소 들은 지식이고 그거는 주소 들은 지식이고 나는 체험한 진짜 지식이고. 체험하고 본 사람 그게 차이가 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